IAEA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해양 투기밖에 없나. IAEA가 원자력 진흥기구이고, 그래서 그 원자력을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쓰는 사람한테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처리하게 하는 기관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최종 보고서를 내서 일본이 최종 보고서를 보고하겠다.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런 최소한의 그런 공신성을 가지려면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일본 의뢰에 의한 용역 보고서다라고 하는 게 일본이 이미 방류를 결정하고 그리고 IAEA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를 한 일본의 의뢰 조건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. 제가 이 단식 농성장에다 이 붙여놓고 있는 이 표인데요. 여기를 보면 이 표는 누가 다른 데서 만든 게 아니고 일본이 만든 겁니다.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하고 그 오염수가 계속 나왔잖아요. 거기에 멜트다운 그 연료봉이 멜트다운 돼서 핵종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거를 식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핵종이 떨어지는 것들이 지하수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오염수가 생기는데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2018년 들어서 일본이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. 그래서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 소위원회 다핵종 제거 설비 소위원회가 5가지 방안을 냅니다. 첫 번째 방안은 지층 주입 방안입니다. 이게 고준위 폐기물 처리하는 방안이거든요. 이게 아무리 물에 섞여 있어도 핵종이 들어가 있는 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제거하고 나면 그 핵종은 고준위 폐기물이죠.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 처리하는 방안인 지층 주입 방안, 땅을 2,500m를 뚫어서 그 안에다 넣자. 그게 첫 번째 방안입니다. 그거는 일본 돈으로 3,976억 엔이 드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3조 6,340억 원이 드는 돈입니다. 두 번째 방안은 대개 이제 핵종이 묻어 있다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그리고 노출이 많이 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안인데 이거는 콘크리트로 시멘트랑 같이 개해가지고 방사능이 콘크리트를 뚫지 못하니까요.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, 그 땅에다 묻는 방법인데 그거는 1,624억 엔,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쯤 드는 방안입니다. 세 번째는 물과 핵종이 있는 건데 그 핵종은 고준위 폐기물이지만 물하고 섞여 있어서 그래서 물을 제거시키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그 핵종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물을 화합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걸 분해시켜서 처리하는 방안이 대개 1,000억 엔이 들어갑니다. 그게 수소 방출 방안입니다. 네 번째는 물 중요하는 물을 데펴가지고 물을 이제 증발시키고 수증기로 보내고 그리고 남는 핵종을 처리하는 방안. 그게 3,189억입니다. 이 방안은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. 미국의 3마일 섬에서 원전이 폭발했을 때 그때 그거를 그 오염수를 강에다 흘리려고 그랬어요.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하고 미국의 원전은 민간 사업자니까 민간 사업자가 합작을 해서 강에다 흘리려고 했는데 인근에 있는 랭커스 시티에 있는 주민들이 절대로 안 된다. 그래서 그 토론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78회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방식이 증기 방출 방안으로 네 번째 방안으로 처리한 겁니다. 그리고 5번째 방안이 해양 방출 방안입니다. 그거는 34억 엔, 우리 돈으로 310억 들어가는 겁니다. 이게 2018년이니까 지금 23년이니까 그 오염수가 2배 이상 늘어났겠죠. 돈이 2배 이상 더 들 테고 앞으로도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계속 늘어나긴 할 텐데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
제일 싸구려로 손쉽게 다른 처리하지 않고 그냥 흘리는 이런 방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지금 일본 방식 아닙니까? 그래서 이건 정말 양심이 없다. 정말 불량 국가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네 번째 방안까지는 다른 나라에 피해를 안 주는 방안이잖아요. 다섯 번째 방안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방안인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뭔가 그러면 IAEA의 평가서는 이거는 깡통이다.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또 일본의 의뢰에 의해서 만든 용역 보고서라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본이 결정한 해양 방류의 방식으로밖에 하지 않는 것이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생태계 안에서 이 누적되어지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누적되어지는 방사선의 이 축적 이거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아주 의미가 없는 보고서입니다. 이것은 GSG 이가 IAEA 일반 안전지침 GSG를 위반한 겁니다. 그리고 UN 해양법 협약을 206조를 위반한 겁니다. 과학을 자꾸 얘기하는데요. 누가 과학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. 희석시키면 없어집니까? 설탕이나 커피처럼 이게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석시킨다고 그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. 제가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4주기 때 후쿠시마에 갔습니다. 그 주민들이 가설주택에 다 모여서 살았는데 가설주택 가서 이야기하니까 주민들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아주 아름다운 후쿠시마에 원전 짓는 거 반대했습니다.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와서 절대 폭발할 염려가 없으니까 과학을 믿고 원전 짓시라. 그렇게 숱하게 설득해서 동의했다는 거예요. 원전 지었습니다. 근데 폭발했어요. 폭발하고 나니까 그 과학자들이 아무도 안 오더라.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과학자들이 우리를 속였다.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였다. 윤석열 정부한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. 어줍지 않은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. 그거는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가 결국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. 30년 후에 바다가 어떻게 될지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이걸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.